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의 삶을 그린 영화죠. 덕혜옹주가 지금 관객 5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화제가 되면 될수록 지금 역사 왜곡 논란도 함께 일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영화 속에선 덕혜옹주가 적극적으로 일제에 저항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아무리 극이라고 해도 왜곡이 심하다라는 문제 제기인 거죠. 사실과 심하게 다를 땐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표시하도록 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분은 이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화제 인터뷰,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이죠. 덕혜옹주의 작가, 권비영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권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 덕혜옹주 책도 100만 권 넘게 나간 베스트셀러죠? 네네. 예. 원작 소설하고 영화하고 뭐 조금씩 세부적인 게 다르긴 하지만 큰 관점, 덕혜옹주를 바라보는 관점, 방향은 같다고 봐야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감동적인 영화인데 책이었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덕혜옹주의 실제 삶과 이 극 속에서의 삶이 지나치게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덕혜옹주라는 인물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아니다. 이런 건데요. 실제 삶과 아무래도 영화 속의 인물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지나친 괴리라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영화니까 영화로서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고 설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네. 어떤 부분을 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네. 영화 속의 덕혜옹주는 일본 옷 입는 것도 거부하고 우리말로 동요를 짓는다든지 또 독립운동에 힘을 보태려고 네. 그 시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왕족으로 그려졌는데 네. 실제 덕혜옹주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즉 원래 독립운동가가 있는데 그 사람을 영화 속에서 조금 더 미화하고 조금 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네. 아예 그쪽이 아닌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이거는 심한 왜곡 아니냐 하는 건데요. 그거는 덕혜옹주가 처했던 입장에서 보면 예,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는 아니지만 예. 동요를 짓고 또 내가 장래에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찾게 되면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겠다 그런 거는 덕혜옹주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 동요는 우리말이 아니라 일본말로 지은 기록만 있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요. 아니 그때는 이제 일어를 썼으니까 그랬을 거고 영화 속에서는 이런 동요를 지었으니까 이런 꿈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쪽으로 그랬을 수 있고 지나친 왜곡이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아이들에 관한 부분은 독립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네. 일본 옷 입는 걸 거부했다든지 독립운동가들을 만나러 가서 접촉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기록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요? 독립운동가를 만나러 간 거는 그거는 그냥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덕혜옹주는 운동가를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이제 영친왕을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서 구출하려고 했던 일은 있었는데 그게 불발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이 어떤 사실을 놓고 거기에 상상력과 뭐 가능성을 갖다 가미해서 만들 수도 있고 조금 무리이긴 하지만 그런 감독의 의도가 또 따로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일부 평론가들은 덕혜옹주에 대한 기록은 아예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 오빠 영친왕의 경우를 보면 일본이 패망한 뒤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나를 대우해달라라고 하면서 일본의 애걸한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친일적인 인물이었는데 그리고 덕혜옹주도 미뤄봤을 때 일본에 저항하기는커녕 순응했다는 이런 기록들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애초에 있는 방향에서 허구를 더해서 가는 건 모르지만 아예 다른 방향으로 허구를 만드는 것은 이거는 지나친 왜곡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평론가들의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덕혜옹주가 여기서 끌려갈 때도 본의가 아니게 끌려갔고 또 결혼도 원하는 결혼을 했던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결혼을 했고 일본인과 그리고 이제 일본인 학교에서도 이제 생활할 때 보면 상당히 이제 자존심이 강하고
아버지에 대한, 그러니까 고종에 대한 독살에 대한 그 의심도 있어서 일본에 실제로 뭐 수능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나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모은 자료나 이제 찾아본 자료에서는 예. 친일을 한 거는 없고요. 심적으로라도, 그러니까 반항을 하고 학교 다닐 때도 이제 내가 왕년된 너희들한테 왜 고개를 숙이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지매를 당하고 그런 기록은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항을 하진 못했다. 그건 사실이다. 네네. 하지만 네, 그랬던 그렇지만, 행동이 반일이라고 지금 주장 네네.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예. 친일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심적인 상황들을 그 당시를 작가가 자료를 통해서 유추해 봤을 땐 네. 어린 소녀가 저항은 못했지만 심적으로는 상당히 반항감, 반일 감정이 있었다고 보세요. 그럼요.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뭐 일본에 의해서 끌려갔으니까 그 당시부터도 반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일본에 대한. 근데 이제 그래서- 작가의 추측은 그럴 수 있지만 그 심적인 네. 반항을 뒷받칠 만한 자료조차도 좀 부족한 건 아닌가요? 근데 친일을 했다고 할 만한 자료도 없지 않나요? 아, 친일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반일도 아닌. 네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작가나 감독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세요. 해석할 수 있지 네, 않겠는가. 네. 아, 해석의 자유가 작가에게 감독에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게 무슨 정설이나 역사서나 아니면 평전이나 이런 거 같으면 분명히 그런 게 문제가 되겠지만 예, 예. 창작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은 법률 개정까지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논리는 네. 실존 인물이 독립투사가 아닌데도 독립투사인 것처럼 미화를 하다 보면 허구와 진실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그러니까 원래 독립투사인데 그분의 활동을 조금 더 덧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독립투사 아닌 사람을 독립투사로 만들어버리면서 생기는 그것도 실존 인물을 여기에서 오는 갈등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지적이거든요. 영화가 조금 왜곡돼서 혹은 확대돼서 이렇게 과장돼서 상영이 됐다고 해서 예.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법률을 한다 해서 이걸 또 어떤 선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저는 사실 의문이고요. 예, 예. 이 상황들 보면서 이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들 보면서 원작자로서 네.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요? 어떤 생각들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는 지금 이 논란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로 봅니다. 덕혜옹주라는 존재 자체도 몰랐고 예. 우리가 고종이라면 무능한 임금이라는 것만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었던 상황에서 예, 예. 왜곡됐던 대한제국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예. 반가운 부분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대한제국에 대한 생각이나 덕혜옹주에 대한 생각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덕혜옹주라는 한 인물을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대한제국이 깔려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한제국에 대한 관심이 예. 보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덕혜옹주 논란, 대한제국 논란. 네. 오늘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영화 덕혜옹주의 원작 소설을 쓴 분이죠. 권비영 작가의 입장 오늘 들어봤습니다.